어제는 개각 전망하고 오늘은 개각 소식을 전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6명 장관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는데 일단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이제 내각 얘기할 때 서호남이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서울대 50대 남성. 요걸 깨려는 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6개 부처는 조금 이제 경제 부처가 좀 많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뭐 이 정도니까 보훈부 빼놓고는 조금 뭐 그쪽에 조금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여기 장관들이 상당수가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비운 격이죠. 그러니까 뭐 추경호 기획재정부,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제 이영 장관, 네. 뭐 이러고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그래서 정치인 출신들이 좀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총선 맞춤형 개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관료와 전문가로 채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이제 맡았고요. 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그리고 해양수산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그리고 보훈부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 그리고 농림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인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6명 중에 3명이 여성입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네. 6명 중에 이영 장관만 여성이었으니까 여성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좀 70년대생 그리고 여성들 많이 좀 발탁해라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거든요. 찾아보라고 했다고. 찾아보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서울대 50대 남성 요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좀 전진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추가로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빠졌어요.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하마평이 무성했는데 어제 발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유임이 좀 유력시 되는 데들이 이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나 네. 뭐 여기 이거 예를 들면은 교육부 뭐 이주호 장관이라든지 뭐 통일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복지부, 환경부, 공정위 여기는 유임이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산자부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차출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너무 짧아서 2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장관 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게 좀 이제 부담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6명 바뀌었고요. 네. 교체가 검토되는 게 과기부 이종호 장관, 외교부 박진 장관, 법무부 한동훈 장관, 노동부 이정식 장관, 여성부 김현숙 장관, 금융위원장 김주연, 그리고 방통위 국정원 여기는 이제 공석이죠.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 여기는 공석이니까 인사수요가 사실 많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음번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3차례에 걸쳐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3차례에 걸쳐서 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도 별도로 내년에 뭐 연초에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원 포인트로 레드카펫을 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는 이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검사 선배고요. 대검 중수부장 했을 때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부 과장 뭐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하마평만 아직 나온 건데 중앙일보는 내정됐다라고 아예 단독 이렇게 해서 보도를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 방통위원장의 검사가 약간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번 개각은 새로 들어가는 분, 그러니까 지명된 분보다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총선에서 어디로 갈까 이게 더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언론 보도로도 좀 알려졌지만은 개항을에 가서 이재명 대표랑 붙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험지 것들이 출마하겠다. 험지 출마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약간 미묘한데. 원희룡 장관이 조금 당의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전에 저도 정보성으로 이제 관계자한테 들은 건데 아무도 이런 식으로 희생을 안 하면은 나만 희생해야 되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내가 이렇게 좀 깃발 들고 나오면 누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뭐 뒤를 잇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다 영남 중진들은 다 자기 지역구 출마하고 나만 개항을 가면은 약간 이상 뭐 이런 거라서 조금 하여간 당내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전재수 의원하고 예전에 같은 지역구에서 이제 2승 2패를 주고받았던 부산 지역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지금 성남의 분당 을에 출마가 유력한데 요것도 조금 봐야 되는 게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원래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분당 을에 나가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아니면은 갑자기 한 명이 분당 갑으로 가서 안철수 의원이랑 또 뭐 경선을 하게 될지 뭐 이런 복잡한 좀 교통 정리가 있고요.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뭐 대구 달성의 원래 지역구인데 여기서 3선을 노린다고 하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한근 농식품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도 지금 뭐 사실상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거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뭐 물가 걱정도 아까 하셨는데 네. 지금 뭐 오늘 속보로 나온 것도 계속 3%대 물가에 소비자 물가는 특히 이제 신선식품은 엄청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외환보유고는 지금 뭐 수십조 원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뭐 무역지수 수지는 계속 뭐 최근에는 조금 이제 흑자가 나긴 했지만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 총선 출마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금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이제 전문성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지금 사실 국가보훈부나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그런가? 약간 의아하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이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이제 숙명여대 전 총장인데 이분이 이제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보통 보훈부 하면은 이제 행정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관련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역사학자들 중에서 네. 이제 이거를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훈처장을 했었는데 이제 검사가 뭐 첫 번째 됐고 초대 보훈부장은 그다음에 네. 이제 이분도 사실 관련성이 좀 없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설명을 하기로는 본인이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 며느리다. 그래서 보훈 정책에 남다른 식견과 관심과 식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외교부 2차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교랑 중소벤처기업이랑 어떤 이제 관련이 있느냐라는 건데 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의 설명으로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 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장미랑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도 총선 출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언론에 하마평 나오고 이게 나온 지는 몇 주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인사가 나지 않았는데 아마 나면은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묶어서 비슷한 때 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얘기인데 원주에 출마하는 가능성 아니면 고향에는 본인의 체육관 운동하는 곳이 있고 원주에는 이제 고향이니까 네. 여기를 이제 출마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요거는 비례대표 얘기도 있고 뭐 예. 처음에는 안민석 의원이랑 오산에서 붙인다는 뭐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 체육교육학과 나온 다음에 중대에서 체육학과 교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육인들끼리 매치업을 하는 방법 뭐 등등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아까 전에 박문규 산자부 장관처럼 너무 짧다. 5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뭐냐라는 뭐 비판 여론도 있고요. 그리고 장미란 차관의 후임으로는 이영표 전 축구협회 부회장이 거론이 됐는데 뭐 본인이 고사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검증 절차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예.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봐야겠을 같아요. 것 같네요. 예. 네. 민주당 얘기 잠깐 넘어가 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연일 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출당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오늘 김종배 시전집중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을 출당시켜야 한다라는 당원 청원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 어제 오후까지 3,500여 명 이상의 당원들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7,000명 넘었다고 봤습니다. 7,000명 넘었답니다. 몇 달 전에는 5만 명 이상의 제명 청원을 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켜보세요? 심경이 어떠십니까? 예.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제가 그러니까 약간 격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네. 대표님의 어떤 신당 창당설 이야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한번 네. 돌려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네.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겠지요. 네.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게 좀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싶기도 하고 이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 그렇게 말을 좀 하는 스타일도 아니시지만 예. 그러진 않았지만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연합뉴스 TV에 나와서도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도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 지금 기다림에도 이제 바닥이 있고 뭐 때가 되면 말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뭐 이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출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마음이 굳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낙연 대표 전 대표하고 만난 정치인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이제 뭐 신당을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탈당을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보였다. 마음을 굳힌 예, 것 같다. 마음을 좀 굳힌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보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의 장애물 출당 요청이란 제목의 청원인데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13,600명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숫자죠. 그래서 지금 12시 현재가 들어왔는데 1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지금 네. 좀 최근 업데이트된 걸로는 나왔네요. 네. 이제 우리 뉴스 바사삭을 듣고 더 많은 당원들이 가서 이제 청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낙연 전 대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는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3지대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0일 날 원칙과 상식이 지금 대토론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일에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에 토론자로 올지 뭐 이게 좀 관심인데 여기에서 원칙과 상식도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우리의 거취를 좀 결정하겠다. 물론 그 의원들마다 온도차는 있어요. 네. 하지만은 그런다고 본다라면 요날이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뭐 날이 예를 들면 되겠네요. 10일 날 토론회 열고 11일 날 탈당하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 어떤 사람이 탈당하고 어떤 사람이 잔류하고 이런 것이 좀 굳어지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설에 대해서도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깊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오늘 이제 김종배 시삼집중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연대까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하고 얘기 나누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짧게 뵌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하고는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옛날에 그 병립형으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 이 당내 원로들은 대부분 다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 이런 걸 많이 내고 있어서 그게 조금 연대 고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어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취재진하고 만나서 정치를 하려거나 뭐 당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심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걱정하지 말고 좀 살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에 걱정하지 말고 살게 해달라.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뭐 이런 거를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손 전 대표가 2018년 12월에 연동형 도입을 촉구하는 단신 농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4당 연대로 패스트 트랙으로 이게 이제 선거제가 도입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지난 여기 손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사과하고 의원들이 연대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내에 굉장히 많은 논란과 좀 분란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당 창당이나 제3세력의 추동 명분이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약간 뭐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현으로 퇴행이 되면은 이게 그 명분이 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예. 있다. 근데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뭐 재차 출마 의사를 좀 비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은 각설하고 제 잘못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리고 총선 출마 계획 묻는 질문에도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다 이런 답변을 했네요. 예, 어제 이제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다. 이거는 내 잘못이다. 각설하고 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못났고 눈이 어두웠다. 제가 나이브했다 말하는 게 속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누가 추천을 했다. 뭐 누가 그쵸. 사실은 아니다. 누구는 검증을 제대로 했고 누가 뭐 아니다. 있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검찰총장 민주당 쪽에서 했던 분이 넘어가면서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좀 이게 내 잘못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내 잘못인데 그래서 내가 바로 잡겠다. 뭐 요 정치 출마의 명분으로 좀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는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 결국은 이거는 정치를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좀 의지로 좀 해석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반윤연대가 어떤 식으로 좀 정치권의 형성이 될지 신당에서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제 어제가 사실 최후통전 마지노선이었고 이제 혁신안에 근데 이제 결국은 당 지도부 답변이 없었죠. 침묵했죠. 근데 어제 최고회의에서 이 혁신안이 보고되지 않은 것을 놓고도 당과 혁신위 사이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구구절절하고 막 말들이 오갔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당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에서 공식으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혁신위에서는 아니 당 사무처에 논의를 했는데 다른 안건이랑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상정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미스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일부러 조금 못 들은 척 잘못 들은 척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거는 성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설령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리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현재 최고위 지도부에서 좀 혁신위를 조금 뭉개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혁신위가 올린 거는 지도부와 친윤, 뭐 중진, 불출마 뭐 이런 거잖아요. 험지 출마나 험지 출마. 불출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고도 안 됐으니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 이건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김기현 대표가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다 뭐 이를테면 중진들이나 이런 성적이 고과가 안 좋은 사람들 날리면서 본인이 좀 주도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위가 조기 해체. 그래도 조기 해체하면 나만 죽지 않겠다. 뭐 지도부 사퇴나 비대위 전환들 요구 이제 마지막 카드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꺼내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근데 요게 좀 신중한 좀 뉘앙스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성공한 혁신위와 혁신위원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겠죠. 아마. 만약에 조기 해체, 조기 사퇴를 할 경우에는 이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혁신위가 회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인유한 위원장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비대위 전환을 어떻게 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해야 된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해체가 아니라 해체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을 결의 안건으로 올리면서 더 이상 이 체제로는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비대위를 유도를 하면은 최소한 이게 당의 혁신의 명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카드로 그거를 만지작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에 조금 액션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이 하나만 해체되고 끝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도부 체제까지 같이 뭔가가 액션이 가지 않을까. 네, 거기에 이제 여기에 뭐 윤심이 좀 실리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도 상당히
상당히 여러 이제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혁신위 말고 이제 최고위에서도 약간씩 미묘한 균열이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체제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따로 인터뷰해가지고 혁신위 안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출마자들은 아무래도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고 뭐 지도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도 종로 출마했을 때 김기현 체제 안 된다. 그리고 뭐 김근식, 송파병 뭐 여기도 안 된다. 김기현 체제 안 된다. 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묘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근데 아직 윤심이 하달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 윤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네, 뭐 요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볼 수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유한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